이제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여기까지 별거 없죠. x가 6보다 작다 해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어요. 유리함수입니다. 미정계수도 없고 다 잡혀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함수를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때 밑에 슬쩍 보니까 f합성 g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g가 먼저 가는 거니까 gx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 점근선이 지금 x는 6, y는 3, k값이 음수니까 두 개 요렇게 음수 두 개 그리면 돼요. 근데 그 윗줄에 보면은 x가 6보다 작다 해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여긴 없어요. 여기는 그래프가 없죠. 지워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fx가 나중에 가는 함수인데, fx 나중에 가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그냥 최고차 양수만 줬으니까 아볼 이거 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선은 그 4보다 작은 t에 대해서 x의 제한된 범위가 t보다 크거나 같고 t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공수 1 할 때 이런 거 좀 본 적 있어요. 그 범위가 저렇게 문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요 문자로 이제 이루어져서 어떤 간격이 일정한 경우에 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런 거 구하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는데 fx를 요 범위에서 뭐 최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이게 fx면은 fx 더하기 2를 갖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x 더하기 2는 왼쪽으로 두 칸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게 되고, 만약에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러면은 두 그래프에서 큰 거 타고 가면 된다 그랬어요. 큰 거 위에 있는 거 타고 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 그래프. 1학기 때 이런 거 해줬었거든. 기억나요? 기억나요? 네.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밑에 거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밑에 거 타고 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지금 왼쪽으로 두 칸,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간격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최소값 찍힌 데에서부터는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조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여기 이제 그게 다시 나온 겁니다. t에서 t 플러스 2까지예요. 합성함수에. 자 그럼 우선 합성함수를 그려야 됩니다. f합성 g를. 근데 이제 f합성 g를 그릴 건데,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우리 그래도 합성함수 그래프 좀 많이 그려봤잖아요. 얘가 지금 먼저 가는 거죠. 얘가 나중에 가는 거. 그럼 정의역은 먼저 가는 애 따라가야 돼요. 근데 먼저 가는 애 정의역이 g야. g의 정의역이야. 그럼 정의역은 뭐밖에 없어요? 6보다 작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6보다 작답니다. 정의역은 이 정도 6보다 작다. 예, x값입니다. x값. 6보다 작은 데가 정의역.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리죠. 먼저 가는 함수의 정의역 따고, 먼저 가는 애 치역. 그게 나중에 가는 애한테 정의역으로 가는 거죠. 그럼 먼저 가는 애 치역이 뭐예요? 먼저 가는 애 치역은 보다시피 현재 3보다 크다죠? 그죠? 3보다 크다. 그럼 얘가 얘한테 정의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3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눠 보시면 3개, 2개 정도로 나뉘겠죠. 뭐냐면은 만약에 3보다 크다는 범위가 이만큼이 잡히든가, 이만큼이, 아니면은 3보다 크다는 범위가 요만큼이 잡히든가, 아니면은 3보다 크다는 범위가 요만큼이 잡히든가, 이런 상황들을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우선은 아닐 것 같은 애부터 한번 잡아보면은, 우선 누굴 것 같아요? 답은 당연히 파랑색, 노란색, 초록색 중에 누굴 것 같아요? 초록색. 그냥 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뭘 것 같아? 현식아 뭘 것 같아? 답은 당연히 어느 상황에서 나올 것 같아? 노란색이잖아. 파란색. 이 사람들이 문제품 감각이 좀 쓰. 지은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이쯤 되면 뭐 색깔 3개밖에 없는데 파란색이지 않겠니? 너무 심플하잖아 얘네들은.
경험이고 해보다 보면. 한번 볼게요. 그러면 녹색부터 해볼게요. 그럼 녹색부터 그리시면은 자 정의역이 6보다 작다죠. 요거 우리가 합성함수 그릴 때 이거 방향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정의역이 6보다 작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치역이 3보다 크다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 정의역을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잡으면 정의역의 방향을 x값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은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죠? 자, 반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합성함수 많이 그릴 때 방향성이 중요하잖아. 내가 지금 그냥 구두로 말로는 정의역 6보다 작다 하는데 지금 내가 여기 만약에 치역을 3보다 크다라고 저렇게 파란색으로 3보다 크다 위로 가는 치역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정의역은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야? 아니면 오른쪽부터 잡히는 거야? 여기 정의역은 왼쪽부터 x값을 찍은 거야? 아니면 오른쪽부터 찍은 거야? 지금 저 치역이 나오려면 왼쪽부터지. 그죠? 이거 방향 헷갈리시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있는 x값이 여기 있는 함수값이 일로 와서 여기 찍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을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주의 좀 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제 녹색을 그리시면 녹색은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치역이 3보다 크다.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이 6이 요 정도니까 요 정도니까 여기 이제 오른쪽 요 부분을 그리면 되겠죠. 요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뭐 점을 찍어 보시면 우리 뭐 요런 말 써도 되나? 무한대? 아직 안 되지. 그지? 안 배웠으니까. 저기 x가 저기 작은 데면은 저기 작은 데면은 먼저 가는 함수 값은 뭐야? 3보다 조금 큰 거죠? 그러면은 찍히는 값은 3보다 조금 큰 거니까 한 요 정도 값 찍히겠죠? 예. 찍힐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점 x값을 여기서 변화시키면 치역이 3보다 더 커지지? 그럼 얘가 일로 와서 더 커지는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그래프 변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이 부분의 그래프만 살아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고. 합성함수 그래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잘 그려보면은 녹색일 때는 그래프가 3은 없잖아. 근데 치역에 3은 없는 거잖아. 정확하게 여기 다 뚫린 거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내가 지금 그래프를 어쨌든 점근선이 잡혀서 요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기형이 그려질 거고, 자 정의역이 6이 없어요. 6에 이퀄이 없잖아. 자 6 가까워져 봐. 6에 가까워져 봐. 여기 6보다 조금 작은 거 한 5 정도 넣어보시면 5 되게 큰 값 찍히겠지? 얘가 일로 와서 되게 큰 값 찍히겠지? 저기 큰데 찍히겠지? 계속 올라가는 거지. 납득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쪽에 뭐가 잡혀요? 점근선이 잡힐 거예요. 그죠? 6이 뚫렸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얼마인지 몰라. 여기 값. 여기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 얼마인지 모르는 값이 내가 지금 뭐 쓴 거야? x값이 저기 작아. 먼저 가는 애 치역이 3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죠. 그죠? 3에 굉장히 가까운 값. 여기를 갖다가 내가 F3이라고 쓰면은 결국엔 내가 지금 그은 이 가로선의 점근선. 이 가로선의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F3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합성함수 그린 겁니다. 납득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합성함수 그래프 가르칠 때도 얘기했다시피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리시면 고난도 문제 풀 때 분명히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녹색을 그린 겁니다. 녹색을 그려서. 그래서 녹색 그래프는 다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녹색은 x의 값이 저기 굉장히 작은 데에서 6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먼저 가는 애 치역은 3보다 큰 애부터 굉장히 큰 애로 가요. 그럼 그게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 가는 함수에서 만약에 3의 위치가 이 정도 녹색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보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애초에 3이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F3이라는 값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이 먼저 가는 애의 정의역이 6보다 작아요. 6이라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6 굉장히 큰 값으로 쭉 올라간다.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두 개가 잡힌다. 요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래도 그리는 편들인데 얘가 이제 녹색일 때 3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린 겁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왜? 좀 더 봐보다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겠어요. 자, 노란색일 때 그려볼게요. 노란색. 자, 노란색일 때는 그러면은 6보다 작은 정의역. 자, x가 저기. 아, 이거 우리 저기 뭐야? 수투 안 하신 분? 수투 하신 분 손들어봐. 수투. 수투. 냄새라도 맡아보신 분 이거야? 아니 하나도 안 해봤고 한 번도 안 해봤고. 내려왔나? 해봤나? 알았어, 내려드려. 아, 표현할 게 없어서 음해무한데 양해무한데 표현할 게 없어가지고. 자, 저기 작은 데서부터 보면은 자, 저기 작은 데서부터 x가 6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간 애가 저기 작은 데서부터 6에 가까워져요. 그럼 치역은 여기 3보다 큰 애에서 3보다 조금 큰 데부터 쭉 커집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가는 함수의 요 노란색이라고 쳐요. 정의역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돼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3은 값이 없잖아. 이게 뚫리잖아. 내가 여기의 값을 F3이라고 하면은 이 선을 F3이라고 가정했을 때 F3은 안 닿겠지. 근데 그래프 개형이 지금 어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네, 쭉 올라가겠지. 근데 쭉 올라가는데 정의역이 6보다 작다. 6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생각을 해봐요. 한 5.99999 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넣어봐. 5.99999 되게 큰 값 나오잖아. 그 되게 큰 값 여기다 넣어봐. 되게 큰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쭉 무한대, 저기 굉장히 커지겠죠 값이?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둘이 그래프 개형이 똑같아요. 그지? 근데 얘네는 보니까 옆에 밑에 이제 조건을 살짝 보시면 이제 내가 그린 거는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를 요 제한된 범위 우리가 다시 원래 1학기 걸로 가죠. t에서 t 더하기 2까지의 범위에서 얘 최소값을 조사를 하래요. 최소값을. 그러면은 만약에 이 녹색인 상황에서는 내가 얘를 갖다가 이게 원래 합성함수고 그러면 나는 t에 대한 이게 x에 대한 함수 이제 합성함수라면은 하나 더 쓸게요 그냥. 얘를 갖다가 내가 px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여기 그린 게 다 px입니다. 그죠? 그러면 px 플러스 2를 그려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죠? px 플러스 2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얘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하면 되잖아.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봤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봤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둘 중에 뭘 찾으면 돼? 현재는 최소값 찾으랬으니까 밑에 있는 함수 찾으면 되죠. 근데 밑에 있는 함수 타고 가시면 돼요. 밑에 있는 함수. 그럼 밑에 있는 함수를 타고 가면 계속 누가 잡혀요? 계속 얘가 잡혀요. 이런 애는 솔직히 안 그려도 되긴 하죠. 왜? 이런 거 안 그려도 보조선 안 그려도 당연히 얘만 그려놓고 제한된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2예요. t가 여기고 t 플러스 2가 여기야. 그럼 최소값 어디 찍혀? 왼쪽 오른쪽? 왼쪽. 그지? 범위가 움직여. 계속 어디서 찍혀? 계속 왼쪽에서만 찍히잖아. 계속 왼쪽에서만. 결국엔 최소값은 누가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가 찍는 거지. t에서의 함수값으로. 그죠? 근데 문제는 밑에 보니까 그 최소값 함수가 밑에 보니까 뭐 복잡해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t에서 t 플러스 2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값이 계속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증가하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상수함수가 나왔나? 안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자, 그래서 얘네는 탈락. 안 된다. 탈락. 이렇게 해서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케이스 아까 축의
왼쪽에 요 3이 잡혀 있을 때 이 상황. 이제 세 번째 그리는 거니까 조금 더 감이 오겠죠. 정의역이 먼저 가는 애 6보다 작다. 자, 그러면은 그때 치역이 3보다 크다. 일로 와서 파란색 범위니까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줬다 그리면 되겠지. 맞아요? 저기다가 요 범위에다가 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정말 대충 그려보면은 그래프는 이 개형을 타야 되니까 아까 했던 경험을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그리면은 굉장히 큰 데서부터 내려오다가 꼭지점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잖아 분명히. 여기 올라가다가 근데 여기의 값은 아까도 봤다시피 3이 없잖아 값이. 그러니까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지. 도착은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딘가 가까워질 거야. 점근선이 잡힐 거라고. 마찬가지로. 가로선에. 계속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 값에. 그죠? 이해가 돼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00 넣어봐. 마이너스 100. 여기다 마이너스 100 넣어봐. 2.99999 나올 거야. 그죠? 2점이 아니고 3.1111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3보다 조금 크네. 여기다 3보다 조금 큰 애니까 어쨌든 여기의 값보다 좀 작은 애 찍히겠죠 어쨌든.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애 넣으면은 점점 더 가까워는 지겠지. 그죠? 수투하신 분들은 대충 이런 게 조금 더 납득은 될 거고 대단히 잘 되는 건 아니어도. 그래서 요런 예형이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이 되겠다라고 예측이 좀 가능하게 돼. 돼요? 그럼 이제 그래프 이쁘게 그려볼게요. 점근선이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선은 얼마겠어요 요선은? 우리가 아까 두 번 그릴 때도 계속 요선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요선은 F3. 여기 좀 납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F3.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여기에서 요렇게 그려진다 이거야. 알겠어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의미 없어 지금. 알겠어요? 쉬워. 이제 범위 얘는 모르니까 6인데 알겠으면 알면 되잖아. 요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뭐가? 요 px가 합성함수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표시를 좀 해보면 얘는 축이 있으니까 야 여기 축 얼마인지 몰라. x값 여기는 3이잖아 지금. 알파라고 해볼게. 알파 이거 축을 알파. 여기의 함수값을 f 알파라고 해볼게. 그럼 여러분 여기 함수값 뭐야? 여기 함수값은 뭐겠어요? x의 값을 계속 넣다가 아까 여기서부터 x의 값 넣다가 여기 지금 찍힌 함수값은 이 그래프 타고 와서 이 그래프의 함수값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리가 합성함수의 치역은 나중에 가는 함수의 치역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래도 좀 그려봤어. 그거를 그릴 때 경험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엔 합성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거는 나중에 가는 애지 처음에 가는 애의 모양새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가는 애는 치역이 중요한 거야. 치역의 범위가 중요한 거지. 그죠? 결국에는 합성함수의 개형은 당연히 나중에 가는 애를 따라가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f 알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됐냐 안 됐냐는 건데 중요한 게 여기죠. 자, 여기의 x값이 그럼 알파예요? 여기의 x값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가 알파인가요? 아니죠. 그죠? 여기의 x값은 뭐냐? 여기의 x값은 요거를 이제 제대로 대답할 수 있으면 합성함수가 잘 그래도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의 x의 값은 알파가 아니고 뭐냐면 gx에서 함수값이 알파가 되는 데가 있을 거거든. 거기에 x의 값이 있을 거거든. 베타라고 해볼게. 베타지. 그죠?
논리가. x가 베타. 합성함수의 정의역 x 베타. 먼저 가는 애 베타. 찍어서 치역이 알파. 그게 나중에 가는 애 정의역 알파. 그래서 그때의 치역이 여기 찍힌 거잖아. 그러니까 요 알파 베타 사이의 요 논리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는 분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합성함수가 잘 잡힌 걸 겁니다. 됐습니까?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뭐예요? 얘가 지금 p, 요거 합성함수. 그럼 얘를 갖다가 t에서 t 플러스 2까지니까 두 칸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px니까 나는 px 플러스 2를 그리고 싶고, px 플러스는 얘를 왼쪽으로 두 칸 민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두 칸 민 건데, 우리가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 왼쪽으로 두 칸 민 거를 그려서 푸는 건데, 자, 안 그리고도 그냥 풀 수 있어. 봐봐요.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처럼. 저기서부터 와요. t 플러스 2. 최소값 어디 찍혀요? t 플러스 2에 찍혀요. 그죠? 함수값 오른쪽에 찍힌다고요? t 플러스 2에 찍히죠. 그래서 t 플러스 2, t 플러스 t 여기 찍히죠? 자, 여기서 움직였어요. 최소값 얼마예요? 계속 F알파죠. 이번 아까 이 최소값 얼마야 현재? F알파잖아. 움직였어. 최소값 얼마야? F알파잖아. 그잖아.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니까 어디까지? F알파 계속 F알파 아니야. 그죠? 계속 F알파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푸셔도 돼.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배웠으니까 그리는 걸. 얘를 갖다가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를 갖다가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 두 칸 이동한 거라고 할게요. 여기 두 칸. 그럼 얘가 p x 플러스 2라고. 그럼 니네가 아까 전에 움직일 때 t 플러스 2에서 찍히지 t 플러스 2에서 찍히지 했던 그 소리가 뭔 소리냐. 현재 최소값 찾으려 했으니까 둘 중에 밑에 있는 그래프 타고 가시면 돼요. 밑에 있는 그래프. 그죠? 그러다가 밑에 있는 거에서 여기가 간격이 두 칸 간격이니까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얘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우선 생각은 이렇게 건너가게. 다시 밑에 있는 애로. 지금 내가 그린 저 빨간색 그래프가 결국에는 HT의 그래프라고. 근데 T가 범위가 제한돼 있어. 4보다 작다고. 아, 왜? 아, 당연한 게 4보다 크면은, T가 4보다 커버리면은 4, 예를 들어 4라고만 쳐도 4 이상 6 이하잖아. 6이 없는데 6이 정의역에서 뚫렸는데 범위가 이게 끝 아니야. 그러니까 범위는 제일 많이 가봤자 어디까지야? 4에서 6 요까지가 제일 최대잖아. 요거 직전까지가 최대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범위가 제한돼 있는 거고.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t의 값이 2 이상 4보다 작을 때까지가 8이래.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그래프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h는 여기는 없는 거야. 이 이후에는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상수함수 말고 다시 함수의 그래프가 나타나진 않는다는 거야. 여기 얼마야? 지금 이건 x축이 없어요. 이건 t축이에요. 변수가 t입니다. 얘는 x축이. 그죠? 여기 t값 얼마예요 그럼? 4죠? 자, 여기는 얼마예요? 2죠? 그리고 여기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 함수값이 8인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돼. 아, 이게 지금 우리가 나타낸 걸로 px 플러스 2라는 거, pt 플러스 2라는 거 아니야. t가 2보다 작은 데는 함수식이 이거 노란색, 이거 지금 빨간색이 h거든? 근데 빨간색의 정체가 뭐야? 녹색이야, 파란색이야? 녹색이잖아. 녹색이 뭔데? px 플러스 2 아니야? 그거 써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그린 거야, 그래서. 그래서 결론, HT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HT의 그래프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부터 HT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쭉 와서 최소 찍고 일정하게 유지해서 정확하게 여기가 이제 뚫려야 되겠죠. 이렇게 값이 없으니까. 이게 HT 그래프. 근데 왜 정확하게 요거가 어떻게 되나?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나온 값들이 있거든. 그럼 이제 여기 써놓은 애들 가지고 잘 찾아가시면
현재 아는 게 뭐야? f 알파가 8이야. f 알파가 어디 있어? 이제 위에 있는 원래 함수들을 보셔야 되겠죠? 얘네요. 얘가 8이네. 아, 꼭지점에 y 좌표가 8이네. 그죠?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야? 베타가 4야. 베타가 어디 있는데? 여기잖아. 그럼 베타가 4야. 알파가 얼마야?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6이야? 6이네. 여기가 6이네. 됐지 그러면? 뭐 구하랬는데? F10 구하래. fx 구하라는 소리야. fx 여기 있잖아. 뭐야? 2차 함수라며. 꼭지점 알잖아. 식 세우면 어떻게 돼? fx는 최고차 한계수 알아 몰라? 모르잖아. a 없지. a x-u 플러스 8이지. 근데 a는 어떻게 구해? 나 조건이잖아. 나. h-2가 10이래. 야, 마이너스 2는 어디다 넣어야 돼 당연히? 위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위에다가 넣으면은 h-2라는 거는 fg 얼마야? 0이야? 그냥 갖다 넣으면 되지 그대로. g0 얼마야? 4야? f4가 10이라는 거니까 함수값 하나 줬으니까 딸 수 있죠. 그죠? 이게 여러분한테 처음 풀어드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자세히 해드린 거지만 실제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풀어봤어요. 답이 나와요. 몇 번 반복해봤어요. 다음부터 보면 금방금방 나와 답이. 어차피 동일한 패턴의 물음으로 동일하게 f에 대한 함수값 구하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꼭지점 따고 나 조건에서 최고차 계수 따면 되거든. 그럼 꼭지점을 얼마나 빠르게 딸 거냐 그 부분인데 애들이 주로 많이 틀리는 게 꼭지점 딸 때 여기에서 이제 뭐 상수함수 나오는 거에서 아 이 자식이 결국에는 pf의 꼭지점의 y 좌표 그리고 여기 제한된 범위가 2, 4인데 2, 4에서 이제 여기 제일 애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게 여기 축에 6이 갑자기 왜 나온 거냐 6은 도대체 어디 있지도 않은 숫자인데 6은 왜 나온 거냐 주로 많이 쓰는 게 4 이런 거 잘못 쓰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정확한 풀이는 이제 해설을 하면은 이렇게 해설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걸 또 만약에 풀어달라 그러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어쨌든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이제 개형에 대한 게 빨리 파악이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맨 처음에 요 먼저 가는 애의 치역의 범위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를 따졌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기부터 당연히 안 따지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해보시면은 이쪽이 이렇게 심플한데 안 따지겠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따질 거고 그럼 지금처럼 따져가지고 합성함수 그래프 개형 따고 여기 축 모르고 함수값 모르고 그 축이 나오는 x값 모르고 요것만 잘 체크해서 여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다시 얘기하지만 얘도 결과적으로는 해보시면 별로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만 빨리 낼 거면 나중에는 뭐 전체적으로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면은 합성함수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프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그렸다 쳤을 때 그 합성함수에 1학기 때 배웠던 범위가 움직일 때에서 최대 최소를 조사할 수 있어야 돼요. 최대 최소를. 이 주제는 여러분이 어쨌든 내신 고난도로는 계속 나와요. 응? 내신 고난도로는 계속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알아? 여기 보이냐? 지문상 보이나요? 여기 보여요? 여기 보여요? 아니요. 보지 마요. 자, 보여요? 함수 있죠? 아, 보여요? 이 표시가 이제 범위예요, 범위. t 이상 t 플러스 2 하거든요. 범위에서 최대값 구하라는 거. 네? 단골 주제. 워낙에 이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굉장히 단골 주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계속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가면 2학년 때 되면은
요런 유형은 좀 자신감이 생겨서 쭉쭉쭉 풀 수 있겠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이거 하나만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